시선 전용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저녁마다 달리시죠? 어떻게 하세요? 연말 쌩쌩하게 왔어요. 그래도. 연말 그러면 아니 달려갖고 빨리 오셨지. 노하우가 있어서.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을까요? 올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올해에 가장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물을 뽑아봤어요. 제 나름대로. 네. 안 그래도 좀 가장 인상적인 정치인 혹은 인물 네. 얘기를 한번 했었으면 했는데 어느 분 모시고 오셨어요. 그 이정미 전 헌재 소장 대행. 지금은 고려대 석좌 교수로 계시죠. 그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고려대로 가셨나요? 예. 예. 고대 출신이니까. 네네. 뭐 이종교배도 좋긴 하지만. 저도 생방송 하다가 그 와중에 이걸 들으면서 생방송을 했거든요. 네. 예. 저도 기억나요. 그 선고의 순간.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그냥 소름. 그렇죠. 그게 3월 10일이었죠. 3월 10일 날이요. 네. 예. 그러니까 국익과 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예. 이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소름 정도가 아니라 울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분이 3월 10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선고한 뒤 바로 3월 13일에 퇴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퇴임사가 그 한비자의 한 글귀를 인용한 것이 이 시중에 회자가 됐었죠. 그러니까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은 나중에는 오래 아주 이롭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치를 물리치고 이른바 오래오래 이룬 법치를 우리가 이제 뿌리 깊게 내린 데에 대한 이정미 재판관의 어떤 이 사법관이라고 할까요? 이 국가관 또는 사회를 보는 눈을 알게 하는 아주 멋진 인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아주 평범하고 평이한 목소리로. 그렇죠. 그러나 역사의 무게를 담아서. 이분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한때 이제 우리 옛날에 시몬드 베이유에 대해서 이제 책 읽고 그럴 때 불꽃의 여자다. 겉으로는 참 나약해 보이고 뭐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근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의 그러나 또박또박 자신의 길을 용기와 성실과 그다음에 직업감과 책임감으로 온 여성이다. 이렇게 봐요. 그 시간을 딱 그렇게 선고하고 그 발표문을 끝내고 시계를 딱 보는 그 장면. 역사적인 장면이죠. 예, 그 요약본은 본인이 직접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주문은 이제 강일원 그 재판관이 쓰고 요약본을 본인이 썼는데 거기에 이제 덧칠해서 이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면 좋은지 이렇게 짧게 한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하고 똑같구나. 좀 더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 그렇지만은 이 많은 사람에게 따뜻하고 법이 따뜻할 수 있는 사회를 이분이 지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판결도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내린. 시계를 딱 보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다른 법조인들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그 자기 시간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역사의 시계를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리는 훈장도 받았다고요? 네. 이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국가가 주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다른 분들도 다 받았어요. 특히 헌재 재판관들은 거의 이제 받는데 대부분 그런 점에서 뭐 특별히 그 탄핵을 선고해서 받은 그 훈장이 아니라 그동안의 법률가로서 헌신에 대한 우리 국가가 주는 당연한 예우다. 이렇게 아주 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이제 정치하는 사람 하거나 혹은 했던 사람들은 늘 이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어서 이 부담감이나 이런 게 그걸 갖고 그런 걸 견뎌내는데 좀 남다른 그 강심장들이 있는데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정말 무척 큰 심리적 부담 속에 있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똑같은 말이라도 또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컨텐츠와 책임감을 갖고 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내 어깨에 우리 4,700만 국민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 조그만 어깨에 이런 말을 중국에 가서 했는데 저는 그 말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치 나약한 어깨에 달려있으니 잘 봐달라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떤 정치인이든지 이렇게 애원하고 또 뭐 나약함을 강조하는 게 딱 질색인데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말 없이 없었어요. 네, 꿋꿋하게 그리고 강한 척도 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도 않고 정말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인생을 통해서 모든 여성들이 강하다는 거를 무언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행동으로서.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중에 인터뷰한 거 중에 이런 내용이 그 기억이 남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이 슬프지 않다면 법률가로서 인간의 마음이 마비된 것 아닌가. 그렇죠. 네. 사실 법이라는 거는 따뜻한. 네.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상황에 법가사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법은 정말 한치의 그 여지도 없이 인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 아래서 칼날을 휘두르는 거다 하는데 법이야말로 더 많은 사람들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서 있는 기본적인 온정을 저는 통해서 법치가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점을 증명해 준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독 그 헌재 재판관들 8분들이 존경스럽게 보이는 그 대목이었거든요. 몇 달 동안. 저는 진짜 존경스러웠을 때가 그 김평우 변호사라든가 뭐 저 우리의 상식을 변호사 그냥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법정에서 막 한 걸 볼 때마다 이 이정미 재판관이 막 이렇게 뒷목 잡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대잔치를 연출했죠. 막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그렇기도 하고 이 역사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정말 피청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만 철저하게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더 이 이정미 재판관의 뒷목을 잡게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인상적인 게 그 어느 변호사인지 굳이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니까 거기를 보고 막 그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돌아서 여기를 보고 얘기하라고. 진짜 끝까지. 우리 법정이 최근 들어서 저는 많이 훼손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든 법의 선고나 이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오진 만큼 오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서양에서 보면은 뭐 하다못해 이제 홍콩 영국의 영향을 받아 홍콩만 보더라도 가발을 쓰고 나와요. 재판관들이. 그러면은 그렇죠. 영국 재판이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좀 그만하자. 무슨 뭐 이 개명한 21세기에 이 가발을 이렇게 긴 걸 쓰고 재판을 하냐. 그런데 결국은 재판의 엄숙 그다음에 법정에서의 굉장한 그 어떤 그 예의라고 할까 선고에 대한 존경 이것 때문에 가발을 계속 쓰면서 그 엄숙함을 유지하자. 그거는 왜냐하면 인간이 물론 내리는 재판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이의도 많고 우리 뭐 석궁 사건도 있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볼 때 법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큰 약속을 했다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법정에 대한 예의 이걸 강조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크게 훼손됐었죠 그때. 네. 이정미 재판관 하면 또 가장 인상적인 그림 한 컷. 네. 헤어로. 저게 뭐지 그랬어요. 남자들은 특히. 근데 여자들은 그걸 보고 다들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저럴 뻔했는데.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많은 일하는 여성들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뭐 립스틱도 바르고 운전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신호정지. 그러니까 어떤 때 그 참 위험한데. 이 워킹 마음으로 산다는 거는 정말 24시간이 고개와 서커스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딱 이제 신호 대기 이렇게 있을 때 막 눈썹도 그리고 막 립스틱도 그리는데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같이 했던 아나운서분이 그래서 눈썹이 맨날 삐뚤빼뚤하고 립스틱이 모양이 없었군요. 막 이렇게 이제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모든 여성들의 일상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정미 그 재판관의 헤어롤이라는 거는 우리 여성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애잔함을 불러일으켰고 남성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여성이 저 최고의 위치에 있는 법관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런 일상이구나. 헤어롤을 하면서 얼마나 정신없었으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판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무겁기도 했지만 아마도 이정미 재판관의 일생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애잔함도 느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그때 헤어롤을 앞에 이렇게 말고 다니는 게 티네이저 애들한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10대들은 그런 장면을 자주 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 10대 여성들의 그 천진난만한 멋부리기가 결국은 다음에 그렇게 이정미 재판관처럼 뒤에 헤어롤 말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엄마와 아내와 또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서의 어떤 삼중고를 얘기해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참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의 올림머리에 들인 시간에 대해서 분노했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즘도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은 더 올림머리를 막 하는데 그 추레함을 보면서 이걸 보는 우리도 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 올림머리라는 것은 철저한 허울이었던 거죠. 이미지 정치 속에서 그 올림머리가 없으면은 박근혜도 없었던 거고 또 유경수 여사의 일종의 이미지를 이식시키는 이 임플란트하는 과정 속에서의 박근혜 정치의 허상을 보여준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단단한 이정미 재판관의 그 무심코 내린 그 헤어롤의 모습이 아마 더 많은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헌재에서는 정말 당황해갖고 네.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미 기사는 일파만파 다 퍼져나갔는데. 제일 걱정했던 게 그 이정미 재판관의 어떤 선고 내용보다도 헤어롤에 모든 것이 집중될까 봐 했다는데 오히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에게 역사적 재판에 있어서의 그 최선을 다한 이 직업을 가진 여성의 직업관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주에 그 주 토요일에 광장에 이정미 재판관을 본따서 헤어롤을 네, 저도 봤어요. 예.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렇게 비교가 되면서 그 바쁜 와중에 자기가 직접 머리를 하고. 대부분 다 그래요. 저도 제가 직접 머리해요. 뭐 방송에서 해줄 때 빼놓고는 이게 보통 여성들의 당연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을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했을 때 법조계에서조차 이정미가 누구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은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조용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49살에 최연소 헌재 재판관이 됐으니까 상당히 뛰어난 이 판결이라든가 이 솜씨를 보여줬던 사람이죠. 62년에 이제 경남 울산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은 원래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12.6을 맞으면서 이 사회에 눈을 뜨면서 이 법조인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나서 처음에 검사를 지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검사 시보를 해보다가 이건 내가 못하겠다 이래서 이제 판사로 방향을 돌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일단 사법고시 성적도 좋게 패스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검사에서 판사로 갈 수 있으니까. 또 갈 수 있고 대부분 이제 왜 또 거기도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아주 이 판결문도 뭐 사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거든요. 얘기하죠. 그래서 몇몇 판사들 중에는 판결문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아름다운 판결문을 쓴 판사로서 기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늘 보따리를 들고 다녔고 애들이 자고 나서 일을 하고 새벽에는 꼭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자신
대법원이 이 판결하는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정말 조금이라도 일에 소홀하면은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또 눈에 더 많이 띌 수 있다는 거예요. 남성보다. 그래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여성의 위상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참 이 얘기를 한 인터뷰에서 했는데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저도 정말 눈물이 이렇게 울컥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것도 저의 한 얘기였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애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의 그 부근되는 분은 이제 대학 교수예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하고 이제 숙대 교수로 있고 또 일남일녀인데 진짜 그 가정 생활에 이분은 아주 이 방점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승진하는 케이스로 이제 지방에 가는데 애들 교육 때문에 못 가겠다 이렇게 승진을 포기하면서까지. 예,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근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한동안에 일 중독자이기 때문에 뭐 가정이고 뭐고 나의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저는 그렇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한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저는 엄마로서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 후배들도 저한테 뭐 가정이 중요해요. 아니면 뭐 일이 중요해요. 이럴 때 저는 가정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늘 아이들을 선택을 했었죠. 그렇지만은 그러면서도 이런 처절한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대단한 여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쪽을 아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제 경영했던 훌륭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 재판관으로는 전현숙 재판관에 이어서 두 번째다요. 네. 역대. 네. 여성이 그때 그 이정민 재판관 될 때만 해도 이제 그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15년 전쯤인데.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여성 법조인들은 우리나라의 전문직 중에서는 여성들이 가장 먼저 진출을 한 뭐 이태영 변호사도 있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시험을 봐서 이게 판결이 그러니까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미 같은데 특히 유럽 특히 프랑스 같은 데는 재판관의 70% 정도가 여성이에요. 판사들이. 요즘도 그 초임 검사 판사들은 여성 비율이 확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시험으로 통과하는 데는 다 여성이죠. 그러니까 왜 언론고시가 한참일 때 지금은 뭐 언론고시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 성적으로만 뽑으면은 뭐 95%가 다 여성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방에도 5명 중에 저만 빼놓고 다 여성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정미 재판관의 그동안의 판결을 한 걸 보면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판결 내용이. 흔히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 하면은 이제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도 진보 성향일 거다. 근데 이분은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의 논리를 넘나든 판결을 했어요. 저는 그 점이 참 공정하고 공평한 여성으로서의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봐요. 일단 이제 간통죄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은 남녀의 문제는 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헌재에서도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날 때 그러나 이정미 재판관은 일부 소수 의견을 냈어요. 왜 그러냐면 간통이라는 것은 혼인의 사회적인 역할 그다음에 가족 공동체의 유지에 상당히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합헌이다. 이런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 이제 의사가 이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또는 이 점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볼 땐 그는 전문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산모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벌할 수가 없다 이런 인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 보호자 보고 이제 쓰라고 그럽니다. 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제 각서를 쓰라 그러죠. 저도 쓴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수술하실 때 그때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가 사망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으로서 부당하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벌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소수 의견이고 진보적인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통진당 해산 명령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생긴 당에 대해서 어떻게 해산 명령을 내리냐 이럴 때 그 당시에 주심이 누구였냐 이정미 재판관이었어요. 단호하게 통진당은 우리 사회의 기강과 안전을 위하기 때문에 해산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때 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 이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모든 점에 있어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색채라든가 이런 걸 드러내지 않고 정말 무미하게 그러나 심플한 문장일수록 아름답고 단순한 문장일수록 힘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올해의 인물로 이정미 재판관을 제가 뽑은 이유는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약에 남성 헌재 소장이 파면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여성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느꼈을까. 첫째는 어떤 남성 권력에 이제 희생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수많은 여성 권력이 겹쳐지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을 때 여성 대통령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여성의 단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성은 안 돼. 이런 많은 우리의 판단을 하게 됐을 때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이 여성으로서 그 어떤 남성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차분하고 성숙하고 그러면서도 법치의 이름으로 우리 역사를 재창조했다는 점에서 저는 참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당시 헌재 소장 대행으로서 파면을 선고했다는 게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되면 왜곡될 수 있었던 여성 리더십에 대한 시선을 바로잡아줬다. 그렇죠. 제자리에 돌려줬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올 한 해 희망적이고 따뜻하고 정말 유익한 얘기로 우리 정치쇼를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정치쇼의 MC도 훌륭했고 같이 일했던 올 한 해 열심히 했던 우리 스태프들 정말 훌륭했어요. 감사드리고 작가분들, PD분들 너무너무 훌륭해요. 올 한 해 감사했고요.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내용, 더 따뜻한 내용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존경스러웠을 때가 그 김평우 변호사라든가 뭐 저 우리의 상식을 변호사 그냥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법정에서 막 한 걸 볼 때마다 이 이정미 재판관이 막 이렇게 뒷목 잡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대잔치를 연출했죠. 막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그렇기도 하고 이 역사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정말 피청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만 철저하게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더 이 이정미 재판관의 뒷목을 잡게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인상적인 게 그 어느 변호사인지 굳이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니까 거기를 보고 막 그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돌아서 여기를 보고 얘기하라고. 진짜 그래도 끝까지. 우리 법정이 최근 들어서 저는 많이 훼손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든 법의 선고나 이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오진 만큼 오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서양에서 보면은 뭐 하다못해 이제 홍콩 영국의 영향을 받아 홍콩만 보더라도 가발을 쓰고 나와요. 재판관들이. 그러면은 그렇죠. 영국 재판이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좀 그만하자. 무슨 뭐 이 개명한 21세기에 이 가발을 이렇게 긴 걸 쓰고 재판을 하냐. 그런데 결국은 재판의 엄숙 그다음에 법정에서의 굉장한 그 어떤 그 예의라고 할까 선고에 대한 시선 전용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녁마다 달리시죠?
어떻게 하세요? 연말. 쌩쌩하게 왔어요. 그래도. 연말 그러면 아니 달려갖고 빨리 오셨지. 노하우가 있어서.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을까요? 네. 올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올해에 가장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물을 뽑아봤어요. 제 나름대로. 네. 안 그래도 좀 가장 인상적인 정치인 혹은 인물 얘기를 한번 했었으면 했는데 어느 분 모시고 오셨어요. 그 이정미 전 헌재 소장 대행. 지금은 고려대 석좌 교수로 계시죠. 그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고려대로 가셨나요? 네, 그렇게 고대 출신이니까. 네네. 뭐 이종교배도 좋긴 하지만. 저도 생방송 하다가 그 와중에 이걸 들으면서 생방송을 했거든요. 네. 예. 저도 기억나요. 그 선고의 순간.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그냥 소름. 그렇죠. 그게 3월 10일이었죠. 3월 10일이요. 네. 그러니까 국익과 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소름 정도가 아니라 울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분이 3월 10일 그 짧게 한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하고 똑같구나. 좀 더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 그렇지만은 이 많은 사람에게 따뜻하고 법이 따뜻할 수 있는 사회를 이분이 지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판결도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시계를 딱 보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다른 법조인들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그 자기 시간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역사의 시계를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리는 훈장도 받았다고요? 네. 이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국가가 주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다른 분들도 다 받았어요. 특히 헌재 재판관들은 거의 이제 받는데 대부분 그런 점에서 뭐 특별히 그 탄핵을 선고해서 받은 그 훈장이 아니라 그동안의 법률가로서 헌신에 대한 우리 국가가 주는 당연한 예우다. 이렇게 아주 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이제 정치하는 사람 하거나 혹은 했던 사람들은 늘 이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어서 이 부담감이나 이런 게 그걸 갖고 그런 걸 견뎌내는데 좀 남다른 그 강심장들이 있는데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정말 무척 큰 심리적 부담 속에 있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똑같은 말이라도 또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컨텐츠와 책임감을 갖고 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력근의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선고한 뒤 바로 3월 13일에 퇴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퇴임사가 그 한비자의 한 글귀를 인용한 것이 이 시중에 회자가 됐었죠. 그러니까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은 나중에는 오래 아주 이롭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치를 물리치고 이른바 오래오래 이룬 법치를 우리가 이제 뿌리 깊게 내린 데에 대한 이정미 재판관의 어떤 이 사법관이라고 할까요? 이 국가관 또는 사회를 보는 눈을 알게 하는 아주 멋진 인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아주 평범하고 평이한 목소리로. 그렇죠. 그러나 역사의 무게를 담아서. 이분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한때 이제 우리 옛날에 시몬드 베이유에 대해서 이제 책 읽고 그럴 때 불꽃의 여자다. 겉으로는 참 나약해 보이고 뭐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근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의 그러나 또박또박 자신의 길을 용기와 성실과 그다음에 직업감과 책임감으로 온 여성이다. 이렇게 봐요. 그 시간을 딱 그렇게 선고하고 그 발표문을 끝내고 시계를 딱 보는 그 장면. 역사적인 장면이죠. 그 요약본은 본인이 직접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주문은 이제 강일원 그
재판관이 쓰고 요약본을 본인이 썼는데 거기에 이제 덧칠해서 이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면 좋은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내 어깨에 우리 4,700만 국민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 조그만 어깨에 이런 말을 중국에 가서 했는데 저는 그 말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치 나약한 어깨에 달려있으니 잘 봐달라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떤 정치인이든지 이렇게 애원하고 또 뭐 나약함을 강조하는 게 딱 질색인데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말 없이 없었어요. 네. 꿋꿋하게 그리고 강한 척도 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도 않고 정말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인생을 통해서 모든 여성들이 강하다는 거를 무언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행동으로서.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중에 인터뷰한 거 중에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남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이 슬프지 않다면 법률가로서 인간의 마음이 마비된 것 아닌가. 그렇죠. 네. 사실 법이라는 거는 하면서도 따뜻한. 네.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상황에 법가사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법은 정말 한치의 그 여지도 없이 인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 아래서 칼날을 휘두르는 거다 하는데 법이야말로 더 많은 사람들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서 있는 기본적인 온정을 저는 통해서 법치가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점을 증명해 준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독 그 헌재 재판관들 8분들이 존경스럽게 보이는 그 대목이었거든요. 몇 달 동안.